보시면 16번 마지막 문제야. 16번 마지막 문제 보시면 그림 가는 물체 ABC를 이 문제도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군요. 자, PQ라고 하는 실로 연결을 해서 당깁니다. 자,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은요. 뒤에서부터 끌고 오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F라는 힘으로 잡아당길 때 셋은 정지되어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자, 물리는요. 정지라는 단어를 아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단어를 잘 해석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보시면 고정도로에 물체 3개가 매달려 있네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렇게 고정도로래가 있는데 물체 3개가 고정도로를 이용해서 여기 A라는 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하고 C라는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이쪽 실가닥을 P라고 할 거고요. 이쪽 실가닥을 Q라고 할 거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만 두면은 얘가 움직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도 줬어.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정지래. 이건 뭐야? 이쪽에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와 이쪽에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뭐하다? 같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 중에서 얘의 질량을 MA라고 하고요. 얘의 질량을 MB, 얘의 질량을 MC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문제는 왼쪽의 힘, 지구가 MAG 더하기 A가 받는 중력에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 F를 더한 값이 MPG 더하기 MCG와 같아. 이렇게 예쁘게 쓰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정지 상태야 라고 합니다. 자, 그랬다가 두 번째 나는 A를 놓는 순간 그랬으니까 여기 사람이 준 힘 없애면 이랬어요. 없애면 당연히 이쪽의 힘이 더 커서 얘네들은 내려가고요. 얘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겠죠.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은요. 이제 알짜 힘이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셔야 되니까 MBG에서 MCG를 더한 값에서 MAG를 뺀 값이 알짜 힘이 돼서 얘네들이 힘을 받아. 자, 그러면 그 힘을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질량으로 나눠볼게요. MA 더하기 MB 더하기 MC가 질량이죠. 그러면 가속도 나와. 그러면 그 가속도는 어디 있어? 옆에 있는 그래프에 있네요. 됐죠?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A의 속도가 B의 속도이자 C의 속도니까 전체 속도고요. 이때 가속도는 2초 동안의 속도가 4 증가했으니까 가속도는 4입니다. 그래서 얘가 1분의 4예요. 이렇게 하면. 됐죠? 물론 중력 가속도는 다 10으로 바꿀 거야. 다 10으로 바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C가 땅바닥에 닿았어. 땅바닥에 여기가 됐어.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땅바닥에 닿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얘 무게는 더 이상 이 C를 못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 힘하고 이 힘만 작용하니까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니? 바로 땅바닥에 닿은 게 2초거든요. 자, 2초부터 3초까지 무슨 운동하는지 빨리 봐. 등속은 어떨 때 하는 운동이니? 합력이죠. 그러면 얘가 잡아당기는 무게와 얘가 잡아당기는 무게의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 그러면 세 번째는 등속 운동하니까 MAG와 MBG의 크기가 같아야 되네? 이거 무슨 말일까? 중력 가속도 어차피 같을 거니까 무슨 말일까?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뭐하다? 같다. 이런 뜻이야. 네, 그래서요. 여기에서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같게 놓으시면 되니까 그냥 저는 얘네들을 뭐 M으로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도 M, M이란 말이죠. 이제 보이죠?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이거 속어되죠? 그러면 사람이 잡아당긴 F라는 힘의 크기는 누구만큼 잡아당긴 거야? 네, C의 무게만큼 잡아당긴 겁니다. 맞냐? 이 얘기죠. 사람이 잡아당겼던 힘의 크기가 바로 C의 무게다 이거 알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잡아당긴 힘의 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렇게 소거가 돼요. 보여요? 이렇게
논리는 예쁘게 쓸 필요는 없지만 눈에 보이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2m 더하기 mc 분의 10mc 중력값도 10으로 줬으니까 10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1분의 4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거 크로스로 곱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8m 더하기 4mc의 값이 10mc랑 같아요. 6mc는 8m이에요. 그러면 C의 질량은 얼마? 3분의 4m이에요. 이거 되죠. 그러니까 A와 B의 질량을 M으로 놓으면 C의 질량은 얼마냐면 C의 질량은 3분의 4m이야. 이런 느낌이야. 네. 자, 그러면 이제 갈게요. 기억. F의 크기는 C의 작용은 중력의 크기와 같아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A의 질량은 C의 질량에 그랬어요. A의 질량은 C의 질량의 몇 배? 이거죠. 여기서 몇 배? 4분의 3배.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1초일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작니? 라고 했으니 이제 이거 해보자. 사실은 D급이 관건이야. 여기까지는 누구나 풀 수 있어.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건 고3 이제 수능에서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허가들도 풀어. 여기까지 풀어. 근데 문제는 D급이야. 자, D급은요. 이제 질량을 다 해놨으니까 얘네들이 받는 알짜임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가속도가 있는 구간에서 가속도가 4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A가 받는 알짜임은 얼마입니까?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되니까 4m이라고 하는 힘을 받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위쪽 방향으로 4m이라는 힘을 받아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구가 얘를 아래쪽으로 10m라는 중력으로 당겼거든요. 근데 4m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장력이 중력보다 컸네. 그래서 장력 방향으로 갔네. 얼마만큼 커? 4m만큼 더 크네. 그러면 장력의 크기가 얼마니? 14m이라는 뜻이야. 그래야 14에서 10을 빼면 4가 나오지. 그 다음에 요 실이 한 가닥인 거 보이니? 요 실이 한 가닥인 거 보이니? 그러니까 P의 장력은 얼마? 14m으로 얘는 이렇게 땡겨. 맞아. 14m으로 땡기는데 B가 받은 알짜임이 얼마인지 보자. B가 받은 알짜임도 똑같이 4m이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B가 받은 알짜임은 얘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쪽 방향으로 4m을 받아야 되는데 B가 받은 힘이 몇 개일 것 같아요? 3개요. P의 질량은 2개, 10m 하고요. 이쪽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TQ가 있어요. 요거 두 개 합한 값에서 얘를 빼야죠. 14m. 그러면 이쪽 방향 힘이 더 크니까 내려갔다는 얘기죠. 얼마만큼 더 커요? 4m만큼 더 커요. 그러면 14보다 4만큼 더 커야 되니까 아래쪽이 18 돼야죠. 근데 여기에 10 있으니까 얘가 얼마니? 8m이죠. 맞아? 그러면 이제 여기 보자. C가 받는 알짜임. C가 받는 알짜임은요. C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는 거니까 곱하시면 얼마냐면 3분의 16m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3분의 16m이라는 알짜임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봐. C에 작용하는 힘 몇 개? 몇 개? C에 작용하는 힘 2개야. 아래쪽으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3분의 40m이라고 하는 중력과 여기 있는 Q라고 하는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근데 중력이 높아서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얼마만큼 더 커야 돼? 알짜임만큼 더 커야 되지. 되겠어? 그러니 중력 3분의 40에서
Q가 잡아당기는 장력을 빼면 R자임이 3분의 16m이 나와야 돼. 그러면 Q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얼마니? 3분의 얼마? 24m이지. 되겠어? 네. 저 산수계산 맞겠어요? 3분의 얼마? 3분의 24가 8이네. 3분의 24가 8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장력 얼마? 8에. 맞죠? 되겠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장력 P라는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아까 얼마나 했냐? 14m? 맞아? Q라는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얼마냐? 8m. 누가 더 커? P가 더 커.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 장력 구하는 게 조금 복잡했지. 이렇게. 알겠어? 이런 식으로 가주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 4번이에요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가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었네요. 집에 가서 그거 복습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요. 오늘 하셔야 되는 거 54페이지부터 운동량, 충격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그래서 면접에서 물어봅니다. 자소서를 쓸 때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요. 하지만 중학교 내용에는 없습니다. 중학교 내용에는 운동량, 충격량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얘기는 없는데 충돌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학교에 있는 의미 해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들 다 소화됐어? 하겠어? 네, 선생님이 영상 찍었으니까 집에 가서 자기가 잘 이해 안 된 문제 있으면 그거 클릭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오늘 하셔야 되는 이론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셔야 되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얘기를 하더라. 처음부터 운동 에너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운동량 새롭습니다.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지금 한 지점에 멈춰있는 물체가 아니고 움직이는 물체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지점에 멈춰있지 않고요. 어떤 물체가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요.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고 치자. 자,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들은 멈춰있으면 생기지 않지만 움직이는 순간에 생기는 물리량들이 있어요. 됐어. 이동거리, 속도, 가속도 이런 거 생기잖아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 엄청 많아요. 셀 수 없죠. 근데 그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 중에서 첫 번째 운동량이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뭐도 있냐면 운동 에너지라는 것도 있어. 이건 이번 주에 배우고 이건 다음 주에 배우는 거야. 그리고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 이런 얘기야. 알겠어? 요번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 여러분 이겁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운동 에너지예요. 근데 이게 3학년 1학기 때도 있지만 2학기 때 또 있어요. 1, 2학기 내내 에너지예요. 알겠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운동량이라는 걸 배울 건데 운동량이 뭐야? 라고 하면 아까 배웠어요. 멈춰있는 물체는요. 어떤 힘도 주지 않으면 계속 뭘 거라고? 멈춰있어. 멈춰있는 물체한테 R자임을 안 줘. 그러면 걔는 계속 뭐해있어? 멈춰있어. 맞죠? 이렇게 어떤 물체가 정지되어 있을 때요. 그래서 힘을 주지 않으면 그 물체는 시간이 지나도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뭐 한다고? 유지하려는 고집이 생기지? 이걸 멋지말로 뭐라 했어? 관성. 어떤 관성? 정지관성. 멈춰있는 물체한테 어떤 힘도 안 주면 그 물체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냥 멈춰있는 거야. 왜? 물체는 처음에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라는 고집이 있어. 그 중에서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정지하려는 정지관성이라는 고집 때문에 안 움직여. 그러면 정지관성 누가 커? 정지관성의 크기 어떻게 나타내?
정지관성의 크기 얼마야? 강호동 아저씨하고 유치원생의 정지관성 같아? 다르다니까요. 멈춰있는 물체한테도요. 그 물체에 따라서 정지관성의 크기가 달라서 걔를 움직이려면 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다르죠. 됐죠? 이렇게 얼음판에 강호동 아저씨라는 100kg짜리 아저씨가 앉아있다. 여기에 20kg짜리 유치원생 아이가 앉아있다. 얘네들은 둘 다 정지관성에 성립했겠지. 그리고 정지되어 있겠지. 그럼 내가 정지한 상태를 깨려면 뭘 줘야 돼? 힘을 줘야 돼. 누가 더 적은 힘으로 잘 움직이니? 네. 뭔 차이일까요? 정지관성이 달라요. 질량. 그 정지관성의 크기가 질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나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고집이 100만큼 있다는 거야. 나는 안 갈 거야! 라는 고집이 얘는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더 밀기 쉽겠니? 얘가 더 정지관성을 깨기가 쉽다고. 그래서 적은 힘으로 얘는 밀려. 그러니까 얘는 10N의 힘으로 밀렸다면 이 아저씨는 얼마? 50N의 힘을 줘야 밀어. 이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물체들이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지관성의 크기가 있다, 사실은. 그게 바로 뭐다? 질량이다. 됐어. 이게 질량이야. 나 안 갈 거야.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고집이 바로 질량의 크기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넌 질량이 얼마야? 저는 100이에요. 와, 이 새끼 그렇게 고집 크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질량이라는 건 원래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다. 됐니? 근데 정지되어 있지 않고요. 얘처럼 가고 있다니까요. 오른쪽으로 이해봐요.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운동하는 애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이해 빠르기로 가고 있어. 얘 시간이 지났어. 근데 어떤 힘도 안 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이해 빠르기로 가죠. 그 상태가 바로 우주죠. 그래서 우주에서는 한 번 물체만 통 하고 빌면 걔는 영원히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한테 힘을 주지 않으면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가려는 등속도 운동하려는 뭐가 성립할까요? 멋진 말. 멋진 말. 운동 관성이 성립합니다. 됐죠?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는 그 운동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려는 운동 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거 보면은 여기에 2kg짜리 물체가요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A 운동 관성 가지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2kg짜리 물체가요 2가 아니고 10의 빠르기로 가요. 그럼 얘도 운동 관성이 있겠죠? A가 클까 B가 클까? B가 그래서 그 브레이크 밟으면 안 멈추고 계속 밀려가다 멈추잖아요. 그게 운동 관성 때문이거든요. 누가 더 많이 밀려나갑니까? B가 네, B요. 그래서 운동 관성은 속도가 클수록 운동 관성이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브레이크 밟았을 때 바로 쓰지 않고 미끄러지는 게 계속 깔리는 운동 관성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 관성이 크니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는 속도 줄이세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2의 빠르기로 가는데 얘 200km야. 누가 멈추기가 어렵니? 200km입니다. 관성이 더 커서.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지한 물체가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은 정지관성이라고 하고 정지관성의 크기는 그 물체의 질량 보면 돼 라고 했어. 근데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운동관성의 크기도 있겠죠. 이건 뭐라 그럴까요? 정지관성의 크기는 질량이야. 운동관성의 크기는 운동량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운동량이야. 알겠어? 운동량이라는 건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운동관성의 크기야. 머릿속에 넣어. 정지관성의 크기는 질량이고요. 운동관성의 크기는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운동관성의 크기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운동관성의 크기는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물체의 질량에다가 움직이는 속도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만큼이 바로 운동량이다. 그러니까 2kg짜리 물체가요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그러면 얘는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는 운동 완성의 크기가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니까 4kg 미터/퍼 초만큼의 운동 완성을 가져. 됐어? 근데 똑같이 2kg짜리 물체지만 속력이 20이야. 그렇게 빨라. 그러면 얘는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운동 완성의 크기가 무려 40이야. 그래서 얘가 멈추기가 더 어렵다.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운동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크기를 우리는 계산해서 나타낸다. 물론 그런 거잖아. 그래서 운동 완성의 크기를 우리 뭐라 그런다? 운동량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그걸 우리가 P라는 기호로 나타내. 그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다. 속력 아니야. 속도야. 알겠어? 네. 자, 이걸 곱한 값을 우리가 운동량의 크기, 운동 완성의 크기, 운동량이라고 부른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운동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뭔지 알았어요. 계산하는 방법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공을 던져요. 벽에다가 핵심을 빵 하고 던지면 벽에 부딪혀서 튀어나오겠죠. 됐죠? 자, 어떤 공을 벽을 향해서 던지니까 벽에 부딪혀서 튕겨나옵니다.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2kg짜리 물체를 2의 빠르기로 던졌더니 벽에 부딪혀서 얘가 2의 빠르기로 튕겨나온다고 치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일까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선생님이 모든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나중값에서 항상 나중에서 뭘 빼라고 했어? 처음걸 빼라고 했어요. 얼마? 0. 얼마입니까? 0 아닙니다. 마이너스 4. 0 아닙니다. 마이너스 4. 얼마? 마이너스 4.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아닙니다. 마이너스 1. 막판입니다. 정처럼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다고. 속도. 이렇게 얘기해도 걔가 마음에 안 와닿지. 그래서 문제를 보는 거야. 속도는 방향을 가는데요. 가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나오는 방향은 무슨 방향이니? 마이너스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량은요. 2kg에다가 플러스 2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운동량은요. 플러스 4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얘가 튀어나오면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오니까 속도는 같아도 운동량은 마이너스 4란 말이야. 이걸 빼라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 마이너스 방향인 왼쪽 방향으로 무려 8만큼 운동량이 변했네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쓸 때는 마이너스라고 쓰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어느 방향으로 나는지 모르니까 왼쪽 방향으로 운동량이 이만큼 바뀌었어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계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지만 네가 어느 쪽을 플러스로 놓고 어느 쪽을 마이너스로 놨는지 면접관은 모르잖아.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이너스의 의미가 왼쪽이면 왼쪽 방향으로 운동량이 8만큼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 배웠다. 운동 관성의 크기 7글자 너무 길어서 줄인 게 3글자 운동량이야. 되겠어? 네. 근데 이런 애들이 부딪히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겨. 됐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긴다고요. 이것도 7글자 너무 길어. 3글자로 줄여. 이걸 뭐라 그럴까요? 운동 변화. 이거를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됐어. 운동량과 충격량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량은 운동 관성의 크기를 얘기한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입니다. 됐죠? 운동 관성의 크기입니다. 자, 그리고 충격량은 뭡니까? 충격량은요,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충격량 계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충격량은 되죠?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야 되는데 운동량이라는 게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다. 그래서 방향을 기호로 놓고 계산하셨어야 된다. 그래서 4 빼기 4, 0 이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를 빼니까 마팔이라고. 알겠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부호 계산 안 하면 0 나오는 게 태반입니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둘 다 나옵니다.
통합과 물리원에 다 있습니다. 물리 차이가 없어요. 물투에는 이거보다 어려운 방향성을 갖고 나오죠. 다 나와요. 여러분들 어차피 물투를 과거 가는 거 아니면 선택 안 할 거예요. 과거에 가면 물투 못하고요. 자,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뭔지 봐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됐어? 그래서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게 되는 건데 이러한 충격량을요 예쁘게 기호로 I라고 쓰겠다는 거야. I라고 쓰겠다는 거야. 델타 P를 I라고 쓰겠다는 거야. 근데 과학자들이 뭐가 궁금한 거냐면 왜 변해? 왜 변하는 거야? 저 새끼 뭐가 바뀌어서 운동량이 바뀐 거야? 뭐가 바뀐 거니? 방향. 네, 속도가 바뀐 거야. 빠방 맞습니까? 빠방은 뭐 때문에 바뀌어요? 방향. 빠방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 힘입니다. 빠르기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힘이라서요. 이 새끼가 힘 받은 거죠. 누구로부터? 벽이죠. 충돌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 공이 와서 꽝 하고 부딪히는 이 순간에 됐죠? 근데 A라는 공이 벽을 뭐했니? 밀어요. 그럼 그거에 뭐가 생겨야 돼? 반전력. 벽이 공을 같은 크기의 힘으로 뭐하니? 미는데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니? 왼쪽 방향. 그래서 얘 운동량이 어느 쪽으로 바뀐 거야? 왼쪽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힘 받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물체의 운동량이 변한 이유는요. 사실은 부딪히는 순간 받은 힘 때문이거든요. 근데 꼬매나 정말 힘 하나일까? 네. 이거예요. 어떤 물체가 쾅 하고 충돌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10N의 힘을 줘서 1초 동안 밀어요. 이렇게 가겠죠. 근데 10N의 힘을 100초 동안에 받아요. 누가 더 변화량이 많을까요? 100초 동안. 그래서 실제 총 변화량은 힘과 그 힘을 받은 시간의 곱에 의해 결정됩니다. 를 알아낸 사람들이 과학자라고요. 됐죠? 변화의 원인은 힘인데 총 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힘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힘에다가 그 힘을 준 시간의 곱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다. 그래서 충격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든지 아니면 FT, 물체가 부딪힐 때 받은 힘과 그 힘을 받은 시간의 곱으로 계산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꼬맹아 모대원 병신 MVP. 오. FT 아일랜드. 아이돌 그룹 이름이죠. 이은기. FT 아일랜드. 걔네들이 맨 처음에 데뷔할 때 가요계에 신선한 충격을 가한다. 이런 뜻으로 데뷔한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그룹 이름이 FT 아일랜드예요. 찾아봐. 검색해. 이은기 있어. 걔 팀이 이름이 FT 아일랜드야. 이 새끼야. 이 누구요? 이홍기. 이홍기가 누구예요? 잘생긴 아이돌이야. 이 새끼야. 요즘에 핫해. 됐어. 그래서 그 FT 아일랜드가 MVP 상 탔잖아. 가요대전에서. 그래서 내가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아이들이구나. 그렇잖아. 그게 이과 쪽 아이들의 생각이잖아. 이과 쪽 아이들의 생각은 뭐야? 저 불꽃이 터져. 와 예쁘다가 아니고 와 칼슘 터졌네. 나트륨 터졌네. 와 나트륨 발입니다 발입. 초록색. 알겠어. 그거 하는 거잖아. 공대 애들은 칼슘의 배열과 나트륨의 배열이 어떠네. 그래서 불꽃이 저 모양이네. 그런 거를 배워요 나중에. 공대. 그걸 연구해야 저 불꽃의 모양을 만드는 거 아니야? 걔네들이 연화사야. 돈 더럽게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야. 중국에서 핫해. 하긴 그 중국 1월 1일 때 북중. 되겠냐? FT 아일랜드. 됐어. FT 아일랜드가 MVP 상 탔다. 되겠지. 자, 그러면 감동이죠. 생활 곳곳에 과학이야 이 새끼들아. 자, 그러면 이 경우를 봤더니요. 운동량이 왼쪽 방향으로 8만큼 바뀌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충격량이요. 왼쪽 방향으로 8만큼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충격량이라는 건 부딪힐 때 받은 힘과 그 부딪히는 데 걸린 시간의 곱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소매나 운동량은 방향에 있는 벡터값이지. 충격량은 스칼라. 방향이 있어 없어? 있잖아 이 새끼야. 여기 써있잖아. 마이너스 왼쪽 방향. 충격량도 방향이 있어. 이 방향 어디서 올게? 이 충격량의 방향은 어디서 왔지? 운동량. 죽여버려 이 새끼야. 힘 방향이 힘 받은 방향. 뒤져? 어디서 이것들이 맹돌이 맹순이 확 그냥. 자, 힘 때문에 방향이 생기는 충격량도 벡터 값이구나. 운동량, 충격량 다 벡터야. 방향 지대로 생각해. 알겠어요? 네. 그럼 자, 얘는 왼쪽 방향 변했다는 건 힘을 왼쪽으로 받았다는 얘기야. 네. 벽이랑 부딪힐 때 내가 봤어. 1초 걸렸어. 그럼 빨리 생각해. 몇 뉴턴의 힘 받은 거야? 네. 8뉴턴의 힘을 왼쪽 방향으로 받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8이라고. 제가 쳤네요. 그랬나요? 근데 그거 생각해봐.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면 선생님 이거는 마이너스 8 뉴턴 들초인데요. 얘는 마이너스 8 kg 미터/per 초예요. 같은 단위예요? 같은 단위야 이 새끼야. 병신. 그럼 F는 MA. 이제 이거 외웠어. 자, MA 단위가 뭐야? 킬로그램. A 단위가 뭐야? 미터/per 세크 제곱을 네 복잡하니까 뉴턴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면 이 새끼야 여기다 대입이라는 걸 해봐 이 새끼야. 킬로그램 미터/per 세크 제곱에다 세크를 곱하니까 이게 날라가잖아 이 새끼야. 그래서 이 모양이 이 모양이지 이 새끼야. 같은 단위야.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충격량 쓸 때 단위를 못 써. 뉴턴 초. 운동량 쓸 때 습관적으로 킬로그램 미터/per 초 쓰지만 두 개 바꿔서 똑같아. 알겠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래서 부딪힐 때 왼쪽 방향으로 8뉴턴의 힘 받았네. 그거 알았지? 근데 아니 내가 시간을 잘못 쟀어. 부딪힐 때 10초 걸렸어. 10초나 걸려. 내 맘이야 이 새끼야. 너 그러면은 7분의 11초 줄까? 그러면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자, 할 수는 있겠지. 7분의 11초가 걸렸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 8이야. 힘 얼마 받은 거야? 마이너스 0.8. 왼쪽 방향 0.8뉴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그럼 머리 있는 속에 충격량이 똑같을 때 얘가 일정할 때 1초가 아니고 10초로 시간이 길게 하는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뭐하니? 줄어드는 줄죠. 그래야 고도이죠. 얘가 커지면 얘는 줄어야죠. 그러면 힘하고 시간은 반비례 관계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 이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교통사고가 날 때 사람이 뒤지는 이유가 뭘까? 짧게 부딪혔어. 사람이 뒤지는 이유는 충격량 때문이니 힘 때문이니? 힘 때문에. 힘이에요. 사람이요. 얼마만큼의 힘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놀래서 죽었어요. 이건 감동적인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부분을 보면 세게 힘을 받으면 됐죠? 뼈가 부러집니다. 그렇죠. 뼈가 부러지면 몇 조각이면 죽어? 몰라요? 상관없어요. 뼈가 부러지면 뼈가 닭뼈처럼 뾰족하게 부러져서 내장을 찌릅니다. 내장을 찌르면 과다출혈로 죽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빠른 속도로 데리고 가서 지혈할 수 있으면 안 죽습니다. 내장이 찔렸는데. 그렇죠? 네. 그럼 내장이 안쪽으로 좀- 어떻게 찔려? 네? 내장이 찔렸으면 안쪽에서 피가 철철철 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어떻게 찔려? 그걸 어떻게 치료하냐고? 아니, 지혈하는. 배 갈라. 그냥 여기를. 그래서 수술을 하는 거잖아 이 새끼야. 배 갈라야 너는 희망사항이 의사는 아니구나 절대로. 네. 의사 너무 그래서- 징그러워. 이런 식으로 웃어서 교통사고가 못해. 날 때 대다수의 원인은 그렇습니다. 근데 재수가 없어서 찔렀는데 폐나 심장을 찌르면 바로 그거는 실사. 출혈량하고 상관없이 이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딪히긴 하지만 뼈를 부러뜨릴 만큼의 힘만 안 주면 목만 들지 죽진 않아요. 그게 요즘에 자동차를 만드는 원리예요. 사람들이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죽지 않고 신기하게 이 찌그러진 차 안에서 사람들이 기어 나옵니다. 요즘에. 차들 열나 잘 만들죠. 그래서 저번에 타이거 우즈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걔가 사람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에서 빵 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게 바로 자동차에 있는 안전장치의 원리입니다. 그 시간을 됐어. 부딪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격량은 똑같아도 안 죽기 위해서 힘을 줄여야 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시간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장치가 자동차 곳곳에 있는 일단 그게 에어백 뭡니까? 에어백입니다. 에어백이 없으면 교통사고가 나면은 됐어. 그 충격에 의해서 운동관성 때문에 사람이 튕겨나가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운동관성에 의해서 튕겨나가면서 1차적으로 어디에 부딪히냐면 핸들에 부딪혀서 엄청나게 큰 힘을 받으니까 뼈가 산산이 좁아지는 거야. 오마이갓. 그래서 찌르는 거야. 그러면 머리 순간적으로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야 되네? 그럼 어떡합니까? 접촉 시간을 열나 길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에어백이 빵 하고 터지면 푹신푹신. 여기를 쿵 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부딪히는 순간 에어백의 탄성 때문에 밀려요. 다시 가죠. 다시 가죠. 됐어? 이거 쿵쿵쿵쿵쿵 이거 한다고요. 됐어? 에어백이 없으면 쿵 하기 때문에 접촉 시간이 짧아요. 힘을 많이 받죠. 근데 에어백이 있으면 쿵쿵쿵쿵쿵 이러니까 접촉 시간이 처음 충돌해서 마지막 충돌할 때까지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길어요. 그렇게 힘이 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영화를 보면 원빈처럼 멋있는 아저씨가 건물에서 뛰어내릴 때 안 죽죠. 눈엔 뒤지죠. 원빈 안 죽습니다. 잘생긴 애들 안 죽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스턴트맨들 어떻게 뛰어낼까요? 너네들은 여기 책상에서 뛰어내려도 죽습니다. 네? 아 그쵸. 원빈은 안 죽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애들 살아줘야죠. 아닙니다. 그치? 얘가 뛰어내릴 때 너네는 어떻게 뛰어내려? 접촉 시간이 짧아. 마디마디가 부서져. 이제 근데 원빈이 뛰어내릴 때는 그죠? 걔네들은 저 빌딩에서 뛰어내려도 어떻게 뛰어내는 줄 아세요? 습관적으로 무릎을 구부렸다가 피는 거죠. 이 움직이는 동안이 접촉 시간이에요. 완벽하게 닿을 때까지. 그래서 스턴트맨들이요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릴 때 거기 있는 주인공들 어떻습니까? 굴러서. 네, 구르죠. 다 굴러 멈출 때까지가 접촉 시간입니다. 힘이 분산. 시간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 그럼 10초도 될 됐어요. 그랬더니 이거 배웠더니 어떤 병신 새끼가 여기서 뛰어내리면서 이제 나네. 병신이라고요. 해봐야겠다. 해봐야겠다. 이런 거죠. 이게 재밌겠다. 그죠? 그래서 접촉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에어백이라는 게 있는 건데 에어백이 있기 전에도 차체 바깥에도 이렇게 시간을 길게 하게끔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어요. 뭐 자동차 에어백이 앞에 나와요? 있는 범퍼.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범퍼가 찌그러지잖아요. 범퍼가 열나 찌그러져요. 그러면 우리 차는 싼 차, 비싼 차. 비싼 차. 열나 비싼 차. 싼 차는요 안 찌그러집니다. 접촉 시간 더럽게 짧아요. 이게 찌그러질 때까지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충돌 시간인데 우리 차 탱크예요. 안 찌그러져요. 저희 차 열나 좋죠. 넌 뒤졌어 새끼야. 그런 거죠. 그래서 탱크 속에는 탱크의 목적은 폭탄을 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걔는 에어백이 없습니다. 냅다 튼튼. 그리고 차체가 범퍼가 없습니다. 그렇죠? 총알을 막아야 되는데 범퍼를 달고 다닐 수는 없잖아. 딱딱합니다. 그래서 그 탱크 속에 탈 때 군인들은 헬멧을 씁니다. 자체 보호전이 하는 거죠. 그 차체는 없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비싼 벤츠, 볼보 이런 거 있는데 내가 배운 거 맞나? 그래서 범퍼를 다리 이렇게 하는 순간 엄마한테 뒤지죠.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잘 찌그러지는 차가 좋은 차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데미지를 안 주거든요. 대신에 돈은 많이 들어요.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죠. 그 자, 정도 지금. 그러면 이러한 충격량을 나타내는 물리를 그래프라고 했어.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여기가 F 힘입니다. 여기가 T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동안 8N의 힘을 1초 동안 받았어. 이런 얘기죠. 연병할 충격량을 그린다고 해놓고 충격량이 없네. 어디게? F와 T의 곱이죠. 세로와 가로의 곱이니까 이 I가 어디에 숨어있다? 면적에 숨어있다.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면적이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 면적만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너네 나한테 배우는 것 중에 거의 80% 거짓말입니다. 왜? 얘는 가상의 현실이죠. 실제는 이렇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물체가 빵 하고 부딪히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손바닥이 칠판을 칠 때도요, 순간적으로 밀고 들어갔다 멈췄다가 튕겨 나오잖아요. 됐죠? 그래서 힘이 세게 갔다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이게 실제는 이렇습니다. 저거의 넓이를 그래도 이 밑에 있는 넓이가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이거 안에 있는 걸 적분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직 적분을 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면적을 구할 수 없어. 면적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겠죠. 이게 자, 근데요. 이거는 8N의 힘으로 1초 동안의 힘을 줬을 때 충격량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 8, 이 면적이 8이죠. 근데 1초가 아니고 10초면 늘어지죠. 10초면요. 그래도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이 8로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을 10배 길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맞아요. 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힘의 크기를 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겠냐? 이런 느낌이야.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만들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기본적인 거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충돌이라고 하는 충격량과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 다 배웠단 말이야. 애들 100%야. 방향 계산 안 하면 뒤져. 됐어. 방향 계산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안에도 규칙성의 운동량 보정 법칙이라는 게 생겨요. 물어라는 애들 월과 토에 와서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4개월 물리 먼저 했기 때문에 원급 나고 투하는 아이들이 지금 물어라는 거 하는데 됐죠? 걔네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운동량 보정 법칙이야.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운동량은 절대로 보존돼야 된다 그런 거죠. 됐죠? 자,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설명할게요. 충돌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서로 다른 두 물체가 하는 거죠. 공하고 벽. 됐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부딪히는 건데 여기에 어떤 애가 갑니다. A라고 하는 2kg짜리가 열나 빨리 10배 빠르기로 가고 있는데 이 앞에 더럽게 뚱뚱한 새끼가 뚱뚱하니까 못 가지. 되겠어? 네. 그래서 여기 10kg짜리 아이가 2의 빠르기로 갑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부딪히죠. 뒤에 있는 애가 빨리 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충돌하기 전의 상태고요. 얘가 이제 가다가 보면 충돌합니다. 자, 뒤에서 오고 있는 A가 빨리 와서 됐죠? 앞에 있는 B를 밉니다. 빨리 가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못 가잖아. 이런 거죠. 됐죠? 그래서 A가 B를 밉니다. F라는 힘으로. 이때 뭐가 적용할까요? 반대로. 그러면 뭐가 적용합니까? B가 A를 밀겠죠. 예. 얼마의 힘으로? F. F. 방향만 밀니까 마이너스 F. 아. 이 힘으로 밀죠. 예를 들어서 A가 B를 10N의 힘으로 밀면 B도 A를 똑같이 10N의 크기의 힘으로 미는데 방향은 반대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을 할 때 서로 주고받는 힘의 그 반치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예외 없다. 근데 충돌할 때요. 됐죠? A가 B를 1초 동안 밀었어. 그럼 B는 A를 몇 초 동안 미니? 1초 동안 밀어요. 접촉 시간이 똑같으니까. 그쵸? 그러면 A가 B가 받은 힘하고 B가 받은 힘을 받는데 걸린 시간이나 A가 받은 힘의 크기와 그 힘을 받는데 걸린 시간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같죠? 그럼 부딪히는 순간 둘의 FT 다시 말해 뭐냐 FT가 그 아이를 충격량 다시 말해 운동량의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방향만 반대다. 됐죠? 자, 그러면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같아야 됩니다. 방향만 반대인 것 뿐입니다. 납득합니까? 네. 그런 얘기죠.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A는요. A의 나중 운동량에서 A의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일 거고요. 그죠? 자, B는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일 거고요.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근데 내가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가로를 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분배하죠. 이렇게 되겠죠? 납득합니까? 자, 그랬을 때 제가 뭘 한번 해볼게요. 뭘 할 거냐면 나중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끼리 모으고요. 처음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끼리 모아볼게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냐면 A의 나중 운동량과 B의 나중 운동량을 합한 값이 A의 처음 운동량과 B의 처음 운동량을 더한 값이랑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이걸 운동량 보존법칙이라고 합니다.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랑 무조건 같아요. 알겠습니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 작용 반작용 때문입니다.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같아서. 알겠습니까? 네, 이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충돌하기 전이요. A의 운동량이요. 오른쪽 방향으로 20이었어요. 납득 단위는 뜰게요. B의 운동량 여전히 오른쪽 방향으로 2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운동량을 합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40의 운동량을 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충돌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40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충돌이 끝난 후를 상상해보세요. B는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지죠. 빨라지죠. 왜? 운동 방향으로 힘받았어요. 빨라지죠. 맞죠? 그러니 B라고 하는 10kg짜리의 속력이 3됐다고 치자. 어떡하냐? 2였다가 3됐다고 치자. 빨라졌어. 운동 방향이 힘받았으니까. 그럼 생각해. A의 속력은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지죠. 네.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힘받았으니까 얘는 느려질 거야. 그래서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고 아예 반대로 튕겨나갈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A라는 아이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빠르긴 얼마일까? 이거를 얘로 계산할 수 있다. 해볼게요. 자, 충돌이 끝나면 B의 운동량 얼마입니까? 플러스 30. 근데 합이 플러스 40이어야죠. 그러면 A는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야. 얼마? 운동량 10 가져야 되죠? 그러면 A의 운동량이 11이면 A 질량이 얼마예요? 2kg. 속력이 얼마여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오려야 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A는 오른쪽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가게 됐네? 이런 얘기예요. 아하. 이해되겠어? 오케이. 하겠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5가 됐다. 모르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 A, B의 운동량이 플러스 50으로 바뀌죠. 만약에 제가 속력이 5가 됐다면 그러면 얘는 얼마여야 되니? 마이너스 10이어야 합이 40 되죠. 이럴 때는 A가 어디로 갔다? 뒤로 갔다. 얼마의 속도로 갔다? 5의 속도로 갔다. 알겠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얘 운동량 얼마 변했니? 30. 플러스 방향으로 30 바뀌었죠. 얘 운동량 얼마 바뀌었니? 마이너스 30으로 30 바뀌었어요. 변화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방향만 바뀐 것뿐이죠. 아시겠어요? 언제나 이런 게 성립한다. 되겠죠?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부딪히는 순간 어떤 새끼가 얘네들이 부딪히고 있는데 뒤에서 밀어! 이러면 운동량의 보존이 안 됩니다. 외부에서 또 다른 힘이 가해지면. 알겠어? 그냥 지네들끼리 부딪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할 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설명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은 이런 거니까. 그랬네.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가 풀릴까? 안 풀리는 문제만 모아놓은 게 하이타임이에요. 해보자. 보세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뭔지를 설명을 해봐드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도 없는 얘기 하나만 할까요?
아 조용히. 여기에도 없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네, 영재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할 때 하는 겁니다. 영재는 지필고사를 보고 우리는 구술 면접을 보기 때문에 지필로 볼 때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서 영재가 시험을 볼 때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풉니다. 그건 시험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가요, 충격량 그래프를 그려죠. 그죠? 충격량 그래프 그려줘야죠. 어떻게 그래프 그리면 면적이 충격량이야. 그랬잖아요. 그죠? 운동량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고등교과에 없습니다. 근데 수능에 나옵니다. 아 그럼 안 되는 거. 여기가 운동량이에요. 여기가 시간이에요. 어떤 2kg짜리 물체의 운동을 그래서 나타낸 거예요. 처음에 0초 때의 운동량이 얼마였냐면 2kg/m/초였고요. 시간이 지나면 운동량이 일정하게 증가해서 2초가 됐을 때 운동량이 8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됐죠? 네. 처음에 운동량이 2였는데 2초가 지나니까 운동량이 일정하게 증가해서 8까지 왔단 말이야. 이해됐어? 네. 너네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해봐요. 어떤 새끼가 밀고 가는 거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2초 동안 간거리 얼마일까요? 하세요. 2분 드립니다.
시험 보는 애는요 하루에 5시간 학원에 와서 K 뭐 1차가 아니고 2차 시험 볼 때는요 하루에 한 3문제 4문제로 혼자 풀어서 맞다 틀리다만 선생님들한테 확인을 설명이라는 걸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영재 공부는 선생님들이 별로 설명을 안 해주는 게 영재 스타일이고 있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사고하게 해야 됩니다. 자, 가르쳐줍니다. 이거 틀렸어. 다시 생각해봐. 이게 끝이에요. 영재 선생님들은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아니고 문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풀어봐. 그럼 지네들끼리 골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고 맞으면 그래서 한 2시간 풀어 한 문제 맞아요. 마지막 엄청 좋아져. 그런 거예요. 근데 그 2시간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그게 자기가 정리하고 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고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다 풀어줍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 방법을 배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수업 시간 선생님들이 해주는 설명에 의존하시면 사고가 안 들어요. 지금은 기본적인 개념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선생님이 설명도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문제들을 봤을 때 나라면 저거 어떻게 풀지? 선생님도 푸는 방법은 나의 방법 하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상위반 아이들한테 가서 선생님이 문제를 주면 애들이 문제를 막 푸는데 특히 올림하는 애들 1번 문제 어떻게 풀었어? 푸는 방법이 한 3가지. 애들마다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등가속도 운동을 등가속도로 푸는 아이도 있고요. 에너지를 좀 엄청 풀어내는 아이도 있고요. 수학적으로 미적하는 친구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기 스타일을 푸는 생각해. 공부 제일 못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설명할 때까지 멍한 아이들. 학습적인 게 성장이 안 됩니다. 왜? 똑같은 문제가 안 나와요. 수능은 숫자만 바꿔서 비슷한 유형이 나옵니다. 영재랑 과거, 입시는 그리고 합격해서 가더라. 똑같은 유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연습들을 해라. 꾸준히 해라. 자, 보시면 이거요. 내가 볼게. 이 문제가 가는데 운동량이 몇 단가죠? 달라지는 거예요. 운동량이 변하는 이유가 뭘까? 힘을 줘서 뭐가 바뀌는 거야? 운동량이 변하고 있네? 뭐가 바뀌는 거야? 속도가 바뀌는 거야.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운동량이 변하는 거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MV잖아요. 운동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M이 증가할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변하는 건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거죠. 속도가 바뀌기 위해서 힘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거 운동량인데요. 이게 MV의 곱이거든요. 이거 M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가요? V가 나. 네, 이거 VT 그래프. 이거 2kg라고 줬잖아요. 이 그래프 그대로가 VT 그래프예요. 알면 이거 아니죠. VT 그래프예요. 이거 2kg 나눠볼래요? 선생님이 물리량 계산할 게 물리량이지. 킬로그램 약분되는 거예요. 답이 뭐만 남아요? 모터포츠 속도하고.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얼마니? 1이었고요. 운동량이 변하는 속도 변화량이에요. 개형 그대로 갑니다. 달라질 수가 없어요. 됐어? 그러면 빠르다. 기출할 때 속도 얼마죠? 4예요. 4. 라고 하는 VT 그래프죠. 운동량 그래프는 사실 VT 그래프예요. 가속도 얼마냐? 2분에서 1.5초. 얘 가속도 얼마냐? 2분에서 2초 동안 속도가 3증가했죠. 맞죠? 그러니까 가속도라고 하는 아이가 1.5. 근데 보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까? 그거 기울기 그게 저기 뉴턴 힘. 네. 예요. 여기서 여기로 간 게 운동량의 변화예요. 맞지? 충격량. 맞지?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잖아. 그러니까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라는 얘기죠. 충격량은 FT죠.
그대로 보면 이거 기울기는 뭐다? 힘이다.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공식을 통한 네가 그러잖아. 밀어보고 얼마에 물렸니? 2분의 6 얼마? 3N의 이거 밀었어요. 이해되잖아? 예. 근데 그만 잘 봐. F는 MA인데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올 때 우리가 뭐 했지? 질량으로 나누지. 예. 모든 게 다 질량으로 나뉘어진 거거든. 기울기는 질량으로 나눈 거야. 뭐냐? 가속도죠. F는 MA니까 질량으로 나누라고요. 보여요? 가속도가 된 거죠. 그래서 얘가 가속도가 된 거야. 됐죠? 힘이라고 하는 아이를 질량으로 나눴기 때문에 가속도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그래프야. 됐어?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힘이 들어. 얘의 기울기는 질량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가속도인 거죠. 맞아?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 풀어. 됐냐? 빨리 풀어. 얼마야? 얘는 평균 속력이 얼마야? 2.5. 2.5라는 평균 속력으로 몇 초 동안 갔어? 2초 동안. 그러니까 간거리가 얼마야? 1m. 이렇게 볼까요? 이제 되겠어. 그런 거야. 자, 조금씩 이과적인 사고력을 갖추려고 선생님이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이니까 됐어. 열심히 따라오시면 거야. 시키는 대로 이때 이거 생각해 라고 하고 이거 풀어봐 그러면 그거 해. 이과적 사고력을 늘린다고 지금 DNA를 바꿀 수 있어? 그거 아니야. 갑자기 다 독해? 독서를 막 집에서 1000권씩 읽어? 아니야. 필요 없어요. 가장 이과적인 머리를 갖추고 싶으면 물리 푸시면 돼요.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운동량 그래프를 보면 아, 제가 변할 원인이 뭐지? 기울기는 뭐지?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거 가지고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저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새로운 것들 다 했어요. 새로운 것들 다 했어요. 됐죠? 자, 그럼 그거 가지고 문제들을 살짝 바꿨을 텐데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러 가야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단 기본을 보자. 자, 68페이지에 보시면 1, 2, 3번이 기본입니다. 해봐. 1, 2, 3번이 기본이고요. 4번하고 5번하고 6번이 심화예요. 같은 기본 문제라고. 1, 2, 3번 풀어봐. 빨리. 진짜 지옥이 어렵다. 저기 있다. 저기. 이렇게.
몇 번 있어? 3번 틀렸어요. 자, 1번 봐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2km와 1km의 물체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1과 2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A의 운동량이 2입니까? 예. 네, 운동량의 크기만 쓰라 그랬으니까 방향을 안 써요. 네, 2 맞죠? A와 B의 운동량의 방향은 반대입니까? 예. 당연하죠. 속도 방향, 운동량 방향입니다.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 같습니까? 네,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같습니다. 그냥 운동량 그럼 달라요. 방향이 달라서. 하지만 운동량, 운동량만 물어봤네요. 운동량 크기가 아니고. 그럼 얘네 같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죠. 이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같아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운동량은 달라요.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도. 두 번째 가죠. 수평면을 따라서 2km의 물체가 오른쪽으로 1의 속도로 운동하다 2초 후에 동일한 직선상에서 왼쪽으로 4의 속도로 오고 그 왼쪽으로 4의 속도로 가게 된다. 2초 후에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이겠습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이겠습니까? 이거죠. 맨 처음에 I가요. 2kg짜리 물체가요. 오른쪽 방향으로 1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던 게 처음 운동량이니 얘는 처음 운동량이 오른쪽 방향으로 2입니다. 근데 2초가 지나고 나서는 얘는 왼쪽 방향으로 간대요. 네, 왼쪽 방향으로 4라는 빠르기로 2km짜리가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운동량은 왼쪽 방향으로 8입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벡터 값이니까 방향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을 플러스로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걸 플러스, 이걸 마이너스로 나오면 뭐 하죠? 됐죠?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에서 8에서 마이너스 2를 뭐 하면 된다고? 빼야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얘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왼쪽 방향으로 10 나와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방향 제대로 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방향 안 써도 되니까 10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3번 할게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되어 있는 2kg짜리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의 F를 줘서 0.5초 동안에 물체의 속도가 유기되게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0.5초 동안에 변한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이터에서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그 의미를 잘 이용하면 나중에 좀 편해. 이건데요. 문제는요. 얘는 정지되어 있다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뺄 건데 처음에 무슨 상태? 정지된 상태니까 운동량이 0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건 뭡니까? 나중 운동량 구해라 이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물체는요.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2kg짜리가 6의 속도로 가는 거니까 12kg/m/초의 운동량이 어느 방향으로 생깁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생기네요.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자, 그 다음에 F의 크기는 몇 뉴턴이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러한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하고 얘는 FT라는 식으로 계산하더라. 근데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10인데요. 이때 힘을 받은 게 0.5초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힘 얼마 받아야 되니? 24N의 힘을 그 방향으로 받았어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기본을 다지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에서 이제 내용을 좀 담으셔야 되는 게 4번, 5번 이런 것들을 저랑 하시면 돼요. 자, 4번 문제를 속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시간 되는 데까지 응용 문제를 쭉쭉 풀어보죠.
규칙이 풀려 있는 사람 있지? 누구야? 손들어. 3명? 3명? 이거 문제만 봉사 따로 해줘 어떻게? 빨리 얘기해. 자기 생각. 어? 해주세요. 너는 진작 얘기를 해. 너네 근데 숙제는 진짜로 한 거야? 아니면 저번 숙제를 재활용한 거야? 다시 하고 싶어. 다시 하고 풀었어. 숙제 재활용은 나쁜 짓이야.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못 받는 짓이야. 알지? 산타 엄마 아빠 자, 빨리 풀어. 아니 왜 많이 풀었냐? 아니 우리 그런가? 우리 이제까지 하면서 그런 거지. 저는 숙제 재활용했으면 산타한테 얘기할 거야. 네. 그냥 부모님한테 얘기해줘. 산타한테. 아 산타가 부모님이잖아. 나 우리 들어있는 산타. 주산살 들어있는 몇 페이지야? 문제 몇 페이지야? 68부터 여기는 일단 안 풀었다 하시면 일단 69까지만 좀 숙제 보였어요. 숙제 엄청 풀어. 쓰고 있어.
자, 4번 문제가 뭔지는 대충 보셨고 문제도 푸셨을 텐데요. 자, 물리에서는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충격량이 얼마냐 이거 구하래요. 충격량 구하라고 했는데 충격량은 FT죠. 잘 보시면 F 있어요? T 있어요? 없죠. 충격량과 같은 말이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 구하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라는 얘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라 그럼 충격량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체는요. 낱낱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는데 충돌하기 전에 우리의 A라고 하는 수레는 질량이 MA였는데 V의 속도로 가고 있다가 그 옆에 있는 MB라고 하는 정지되어 있는 B와 뭐했다? 충돌했다 이겁니다. 자, 충돌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중에 얘는 충돌하는 순간 두 개가 한 덩어리로 붙어서 한꺼번에 같이 가 이렇게 됐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랬을 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직선상에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였을 때 네. B의 충격량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는 B의 충격량을 구하라 그랬는데 B의 충격량은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 이 뜻이거든요. 그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빼면 돼 이랬는데 B의 처음 운동량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B의 나중 운동량, 다시 말해서 운동량의 변화량 자체가 B의 나중 운동량이고 그게 B의 충격량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B의 나중 운동량 구하면 돼. 이 얘기야. 그죠? 그럼 B의 질량에다가 B의 나중 속도 곱하면 돼. 이런 얘기잖아요. 네, 해볼게요. 충돌하기 전, 충돌한다 그러면 무조건 운동량 보존법칙 쓰는 건데요. 충돌하기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에 A, B의 운동량의 합이랑 같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은 MA V0고요. B는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운동량이 0이란 말이죠.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량의 전체는 MA VB가 충돌 전 운동량 전체고요. 이게 충돌 후에도 그 값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납득? 근데 충돌을 하고 나면 두 개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돌한 후에는요. 전체 질량이 MA, MB라고 하는 이 물체가 새로운 속도 V라는 속도로 갈 겁니다. 맞죠? 근데 이 운동량이나 이 운동량이 같아야죠. 아니야. 근데 여기서 쓰면 안 되는 불법 문자 하나 있어. 뭐야? 여기서 이 V라는 속도는 안 좋다. 문자 안 좋다. 그냥 내가 쓴 거야. 그러면 이거 쓸 수 없어. 다 왜? 알겠지? 그러면 이 V라는 거의 정체는 뭐니? MA 플러스 MP분의 MAV 제로만큼이 V라는 속도여야 돼. 이해해? 자, 그렇다면 이제 갔습니다. 다 했어요. 자, 이제 B의 나중 운동량 구하라고 했잖아요. B의 나중 운동량은 B의 질량에다가 B의 속도 곱하면 되니까 B의 질량에다가 B의 나중 속도요. V잖아요. 이거 곱하면 된다고요. 이게 B의 운동량이다. B의 충격량이 된다. 납득해? 자, 이 V 자리에 단지 요것만 넣으면 돼요.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MA 플러스 MP분의 MA, MB, V0 이렇게 하면 돼요. 문자가 길어서 그렇죠? 그렇죠? 문자가 길어서 하다가 포기합니다. 왜? 우리 문자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학년이거든요. 중학교는 문자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다 문자로 풀어요. 알겠어? 그래서 문자로 쓰다 보면 내가 이거 맞는 거야? 혹시 틀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그죠?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요. 지금 시간이 얼마입니까? 10시군요. 오늘 집에 가서요. 선생님이 다 못 풀어드렸어요.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을 풀어드리면 좋았을 텐데 68페이지부터요. 그죠? 네. 76페이지까지 좀 많이 틀릴 거예요. 시간도 처음이니까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죠?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